자, 안녕하십니까. 조이문입니다.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영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영화는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하고 또 좀 다른 영화들로는 이제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을 좀 몇 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자, 도가니 많이들 보셨죠? 2011년도에 이제 상영된 영화였고, 또 도가니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흥행적으로도 상당히 잘 됐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여러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도가니 법이라고 얘기되는 장애인 보호라든지 또는 그 장애인을 수용하는 학교 시설에 관한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또 새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도가니에 등장했던 또는 사건의 소재가 됐던 그 광주에 있는 그 관련된 학교는 다시 수사도 받고 또 처벌도 받고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이르는 아주 영화 한 편이 불러일으킨 파장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엄청나고 사회적으로 여파가 컸던 그런 경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도가니는 그 영화 한 편이 보여준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들 중에서 그만큼 흥행이 그러니까 1000만 명씩 넘어간 경우는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부분에서 비교해 본다면은 아마 도가니가 그 중에서도 어떤 첫 번째로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도가니 바람이나 또 열풍은 아주 거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영화가 상영되거나 그 영화 앞뒤로 전후에서는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방어력이 없는 또는 아주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무자비한 어떤 폭력, 권력 이런 것들을 휘두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희롱하고 심하게는 어떤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학대한 이런 행위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또 그런 행위가 이제 방조되도록 한 지역 사회 또는 어떤 경찰이나 이제 검찰 또는 이제 법원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다른 말로 한다면 제도화된 권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도화된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쪽이 보여주는 어떤 담합, 결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아주 잔혹한 행동들 또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주변 여러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 간의 결탁 또 어떤 자기 보호를 통한 이렇게 무자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존재,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은 결국 이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또 어떤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었느냐 이런 비난 지적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흥분하고 격분했던 많은 사람들이 낸 제안 주장 또는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반영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과 다르게 조금 이걸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 봤습니다. 도가니에 등장하는 학교는 이제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특수시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실제 있는 학교를 이제 그 배경으로 삼고 또 그것에서 이제 거기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실제로 이제 다룬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그 학교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실이었다 100% 실제로 사실만을 다뤘다라고 하는 식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 영화는
사실 이렇게 실제 어떤 사건을 소재로 다루긴 했지만은 그 소재를 재현하고 있는 일종의 극영화죠. 그러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뭐 모든 사람 다 다룬 것도 아니고 이제 필요한 만큼 인물 캐릭터를 설정하거나 또는 특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어떤 실제 사건과 연상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설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물은 빼고 어떤 인물은 좀 과장하거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극적인 이제 그 가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사건을 다루었다라고 하지만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것을 재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을 또는 어떤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극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이 이제 학교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 소속돼 있는 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 교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변태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은 이제 그 광주에 있는 그 학교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좀 더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뭐 존재하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대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뭐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낸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도가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또는 등장하고 있는 학교 또 교사, 교직원들의 인상이나 이미지는 정말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주 권위적이고 뭐랄까 뭐 사업가적이라 그럴까요? 학교를 교육이나 뭐 이런 그 어떤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사유 재산의 개념 또 그것을 통한 치부의 개념 아니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근거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 영화에서만으로 한정한다라면은 학교는 정말로 그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교육의 효과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악용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나 교직원들은 정말 교육적인 자질, 인식은 전혀 없이 정말 인간 중에서도 아주 등급이 낮거나 잔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역에 있는 하나의 작은 학교이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상징 같은 뭐 이런 이미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이 학교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를 대신하거나 대표한다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뭐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뭐 학교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뭐 판단이나 평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도가니를 이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은 도가니 전에 나온 영화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주로 이렇게 도가니만큼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띈다기보다는 오락적인 성격을 띠는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두사부일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폭 건달들을 이제 소재로 다룬 영화인데 그 조직원 중에 한 명 아주 이렇게 학력이 낮은 그래서 뭐 그쪽 동네에서 상당히 좀 무지하거나 무식하다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뭐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 다녀라 하고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많은 늦깎이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폭이 이제 학교에 간다 이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이 학교에서 바라보는 또는 경험하게 되는 학교 생활이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뭐 뻑하면은 학생들을 아주 이렇게 뭐 구타를 하거나 아주 폭력을 휘두르는 뭐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학부모는 정말 뭐 학교 선생님들을 아주 우습게 알면서 뭐 자기 아이에 대해서 뭐 야단을 치거나 체벌이라도 하면 뭐 항의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뭐 학교에 찾아와서 뭐 아주 교사에게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학생들은 또 교사를 우습게 알고
또 뭐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뭐 아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상황이 아주 그 이상한 경우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는 그런 곳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이게 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은 특정하게 이제 어떤 권력이나 돈이 많은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고 혜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불법적인 특혜까지도 이렇게 주는 것을 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는,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걸 하라고 이제 강압적으로 지시도 하고 하는 뭐 그런 과정들로 묘사가 됩니다. 물론 또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 선생님에게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뭐 이런 존재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교육적인 장소와는 전혀 관계없이 권력과 이권과 또 이렇게 서로 뭐 학생과 제자의 사이에서 오는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키는 아주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파멸 아니면 혼돈의 장소 같은 이런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도가니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아주 극단적으로 잔혹하고 뭐 처참한 행동들이 계속 등장하긴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의 인식은 사실 두사부일체에서 보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적인 분위기가, 도가니는 조금 더 사회 고발적인 의식을 많이 담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접근 방식을 다른 형태로 했고, 두사부일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코믹하게 좀 가벼운 형태로 가면서도 적어도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인 공적이거나, 교사들은 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뭐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도가니나 두사부일체에서는 설정 자체에서는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 공공의 적 2에서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의 어떤 운영자들과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뭐 주변 가족들,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학교 역시 어떤 권력과 금력과 뭔가 이렇게 어떤 아주 아주 나쁜 생각과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몹쓸 때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적, 사회적인 악의 대표 중에 하나가 학교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물론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학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사들 중에서도 인성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학교 또는 그 해당 선생님에 대한 어떤 책임이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교 전체의 일반적인 이미지 또는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행태로 연결되거나 확대된다라고 하면 그거 대단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마치 우리 특정한 개인을 보고 뭐 한때 순간적인 잘못이나 또는 이렇게 뭔가 교통 위반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보고 너는 뭐 나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인간성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 행위와 이 행위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또는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개인의 잘못이 집단 전체의 잘못이거나 인상인 것처럼 연결해 나간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경우가 아니라 뭔가 이게 어떤 편견, 잘못된 인상, 잘못된 평가 같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두사부일체나 공공의 적이나 도가니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교사들은 전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어떤 교육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또는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이 위험한 장소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뭐 나온 지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 2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기로 했습니다만 친구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90년대에 흥행을 크게 한 영화 중에 한 편이죠. 그 영화는 물론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아닙니다. 다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동수와 또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를 잠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 정도라고 하는 잠깐 뭐 지나가는 장소로서의 배경 같은 것들인데 그 짧은 그 장면 안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학생들을 세워놓고 뭐 정말 학생들이 주먹질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그 뭐 조언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감정이 격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주 성격 파탄자 같은 인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잠깐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학교 또는 그 학교 선생님은 뭐 전혀 교육적인 자질도 인식도 책임도 역량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학교는 오로지 어떤 폭력만이 오가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영화들은 사실 그 조폭 영화, 조폭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잠깐 학교와 학교 선생님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뭐 공공의 적이나 뭐 두사부일체, 도가니 같은 영화들에 등장하는 학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와 그 뭐 지금의 차이라고 한다면 전교조가 생겨서 전교조 선생님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영화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영화의 어떤 출발점이 적어도 교사 또는 학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고괴담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마 그 중요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고괴담은 이제 5편까지 이어질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연작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1편에서부터 학교 선생님은 특히 여자 학교에서의 그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들은 정말 이 선생님은 폭탄 같은 존재들입니다. 뭐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과연 여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성격, 행동, 어떤 교양,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묘사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아이는 학교에 맡길 수 없다. 뭐 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인상을 주게 됩니다. 물론 여고괴담도 사실 뭐 학교 선생님들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공포 스릴러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배경처럼 또는 이렇게 그 영화의 양념처럼 등장하는 선생님의 캐릭터, 학교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섭고 신뢰할 수 없는 공간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하는 이미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영화들 전혀 이렇게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정말로 의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영화들이라 하더라도 몇 편의 영화들을 연결해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교와 교사들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처럼 늘 여기는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불안한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장소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자, 학교가 과연 진짜 그런 데인가? 여러분들도 다 학교를 다니시고 뭐 졸업을 했겠습니다만은 물론 학교 시절도 이렇게 뭐 초등이나 중등학교 시절에서는 아무래도 뭐 남학생, 여학생을 불문하고 그 시절은 성장기에 있고 감정적으로 대단히 이제 이른바 피가 끓는 시절입니다. 뭐 질풍노도라고도 하고 그러는 시기들이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굉장히 끌어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갖는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교육에 필요한 생각과 행동들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경험이나 어떤 뭐 안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절의 나이들에서 본다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나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감성과는 통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들에 대해서 뭐 친구들끼리는 잘 통한다 하더라도 어른들 또는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보면은 뭔가 그때의 감정이나 열정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그 피가 끓는 젊은 시절에 청춘 시절을 바라본다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쓸데없는 잔소리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시절을 다 지나왔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뭐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했고 또 경우에 따라 욕을 하고 뭐 담탱이니 뭐라고 해서 뒤에 비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싫어했던 선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모두 다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이거나 학교는 도저히 학교를 다니면 다닐 수가 없는 뭐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학교 다닐 때는 참 지루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나중에 나이 들거나 또 사회인이 되는 단계로 와서 보면은 그때 선생님이 해준 여러 가지 뭐 지도나 어떤 말씀들은 나름대로 그게 참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거나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 보면은 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다 교육적인 과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 또는 어떤 과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학교가 갖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영화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 영화로 뭐 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등장하는 학교나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 또 신뢰할 수 없는 장소라고 하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화가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는다, 또는 우리는 그런 것도 상관없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연결해 놓고 보면은 학교는, 대한민국의 학교는 전혀 신뢰할 수도 없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뭔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와 결론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전교조가 생겨나고 뭐 참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분을 이제 내세우면서 학교를 개조해야 된다, 뭐 바꿔야 된다, 그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영화와 전교조의 등장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영화만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화들 속에서 등장한 학교는 학교 안에서의 어떤 고민 또는 존재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하고 신뢰하기보다는 계속 어떤 문제점들만 강조하고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학교가 문제 있는 장소고 또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일반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갖는 어떤 또는 드러내는 어떤 힘 중에 하나 또는 사회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과연 저것이 저기서 벌어진 일을 학교, 대한민국 일반적인 형태로 접근하고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제 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도가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제로 그 광주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과 또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사건은 그 당시로도 이제 경찰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나 또는 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는 마치 그때 사건들이 막 처음 드러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것인 것처럼, 그리고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청각장애아라든지 또는 이렇게 농아라든지 뭐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그 학생들, 말하자면 영화 속의 희생자들은 뭐 아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보상이라 그럴까, 위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건은 다 이제 어떤 형사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처벌까지 다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등장하면서 마치 옛날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뒤집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흥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그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취재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도가니를 영화적으로 각색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한 소설, 그 소설을 각색한 영화,
영화를 이제 관객들은 본 것인데 마치 그것을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나 뭐 좀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장소,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느끼고 흥분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뭔가 처벌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영화는 실제로 그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경계를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논란이 될 때 감독은 이 영화가 반드시 사실을 다룬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뭐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흥분하기 시작한 사회에서는 그것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목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저것은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기 때문에 저기서 등장하는 어떤 그 장소, 배경, 인물은 전부 다 진짜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정한 대상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단절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흘러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연 사실인가, 또는 사실을 모델로 한 어떤 픽션인가, 아니면 그 드라마적으로 가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흥분하고 열을 낸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학교가 폐쇄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서 또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과연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처벌을 2중, 3중으로 받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그때 좀 더 침착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건이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변론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설령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뭐 우리가 진짜 뭐 마녀 사냥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뛰어넘거나 뭔가 어떤 그 제도를 뛰어넘고 감정적으로 어떤 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영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좀 뭔가 부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편의 영화들, 또 이외에도 사실 영화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세세한 장면들까지 친다면은 그 이전 세대들에도 또 연결될 수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한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사이에 지금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서 뭐 이제 좀 대체로 몇 편의 영화들을 살펴본다면은 뭐 그런 큰 차이가 없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 또는 그곳을 움직이는 교사들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이고 나쁜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확정 짓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는 정말 문제가 많은 곳, 고쳐야 되는 곳,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인상으로 더 확대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식의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의 문제, 또는 전교조의 문제, 또는 뭐 현대사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것들이 바로 학교와 관련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 한 편이 주는 또는 미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살펴봐야 되는 뭐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